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스타그램 피드를 기록한 마을과 그 특별한 이유를 알아보고 지옥으로 가는 관문으로 알려진 지구상 최대의 얼음 동굴도 만나보고 싶으신가요? 이 모든 것 외에도 레드불을 발명한 나라에서 어떤 여자가 땀에 젖은 사과를 한 입 베어 물게 하면 잠자리에 들 계획을 세운다는 전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이러한 흥미로운 사실들과 더불어 음악 역사상 가장 놀라운 신동이자 아놀드 슈워제네거의 탄생지인 이 나라가 유럽에서 가장 신비롭고 아름다운 나라 중 하나라는 사실에 놀라지 않으실 겁니다. 또한 오스트리아는 우리의 가장 오래된 조상 중 한 명이 발견된 곳이자 10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유럽 대륙에서 가장 오래된 레스토랑을 자랑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문도 신첸수라의 이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테나오는 모든 것이 여러분을 놀라게 할 거라고 장담합니다. 오스트리아는 유럽의 중심에 위치한 나라로 북쪽으로는 독일, 동쪽으로는 슬로바키아와 헝가리, 남쪽으로는 슬로베니아와 이탈리아, 서쪽으로는 스위스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위치 덕분에 오스트리아는 독특한 지리적, 문화적 다양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 중 하나는 유럽에서 가장 인상적인 산맥인 알프스로 오스트리아의 대부분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알프스는 눈 덮인 본구리, 푸른 계곡, 수정처럼 맑은 호수, 그리고 그림 같은 알프스 마을들이 어우러진 꿈 같은 풍경을 선사합니다. 이 산맥들은 숨 막힐 듯 아름다운 자연 경관뿐만 아니라 스키, 하이킹, 등산, 산악자전거 등 다양한 액티비티를 제공합니다. 1991년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 국경에 위치한 시밀라운 산 근처에서 2명의 독일 산악인이 아이스맨으로 더 잘 알려진 웨치라는 이름의 원시 인류의 미라를 발견한 것도 바로 이러한 아름다움 덕분입니다. 웨치는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자연 미라로 여겨지며 기원전 3255년경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조상을 가진 웨치라는 이름이 익숙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오스트리아가 또 다른 사실로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사실 또한 놀랍습니다. 이 사실 역시 시간의 흐름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유럽 대륙에서 가장 오래된 조상이 이곳에서 발견된 것처럼 오스트리아에는 서기 803년부터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레스토랑이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레스토랑 중 하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정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개장한 지 1200년이 넘은 이 레스토랑의 이름인 성 베드로 스티브 컬리나리움은 여전히 다양한 요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직접 이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다는 전설도 있는데 이 전설은 모차르트나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인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실제로 이곳에서 식사를 했다는 전설보다 더 입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모차르트가 1756년 잘츠부르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후자의 사실을 믿는 것이 더 쉽습니다. 모차르트는 음악 역사상 가장 재능 있는 신동으로 여겨집니다. 그는 아주 어린 나이에 하프시코드와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했고 거의 요람에서부터 첫 번째 음악 작품을 작곡했습니다. 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이미 놀라운 기량으로 다양한 악기를 작곡하고 연주했습니다. 그의 놀라운 음악적 재능은 동시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경이롭습니다. 모차르트 외에도 루트비히 판 베토벤, 프란츠 슈베르트, 요한 슈트라우스 2세, 구스타프, 말러 등 오스트리아의 저명한 작곡가들은 오스트리아의 음악적 유산에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이러한 재능 있는 음악가들은 오스트리아를 음악의 발상지로서 확고히 하고 전 세계 여러 세대의 음악가들에게 영감을 주는 탁월한 기준을 확립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음악적 유산 외에도 현대 심리학 분야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현재 체코 공화국의 일부인 프라이베르크에서 태어났지만 생애 대부분을 빈에서 보냈습니다. 그는 정신분석학의 아버지이자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가 중 한 명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무의식, 성, 그리고 인간 정신에 대한 그의 혁명적인 이론은
현대 심리학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프로이트 외에도 개인 심리학의 창시자인 알프레드 아들러와 빅토르 프랭클을 비롯한 오스트리아 심리학자들은 오스트리아가 현대 심리학의 수도라는 명성을 얻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음악 천재들과 심리학 선구자들의 영향력은 오스트리아를 예술과 인문학 분야에서 창의성과 혁신이 공존하는 용광로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음악과 심리학 외에도 오스트리아는 사용자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에너지 드링크를 개발하여 세상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1982년 시차 적응을 위해 태국을 여행하던 오스트리아 사업가 디트리히 마테시츠는 태국어로 붉은 황소를 뜻하는 크라팅다인, 케이라팅다인이라는 음료를 발견했습니다. 이 에너지 드링크는 그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주었고 태국 노동자들이 태국에서 활력을 되찾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마테시츠는 이 음료의 제조법을 오스트리아로 가져왔고 바로 그곳에서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에너지 드링크로 꼽히는 레드불이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나라에서 태어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이 있다면 바로 아놀드 슈워제네거일 것입니다. 아놀드는 1947년 오스트리아의 작은 마을 탈에서 태어났습니다. 슈워제네거는 보디빌더로서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고 1970년대 보디빌딩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스타덤에 올려준 것은 세계 보디빌더에게 수년간 최고 권위의 상인 미스터 올림피아상을 수상한 것이 아니라 유명 영화 코난 더 바바리안과 이후 전설적인에 출연한 것이었습니다. 이 영화들을 통해 그는 기존의 틀을 깨고 할리우드에서 찬사를 받는 영화 배우로 거듭났습니다. 수년 후 아놀드는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되기로 결심하며 알프스 산맥 한가운데 있는 작은 오스트리아 마을에서 태어난 그의 다재다능함과 여러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고 가장 뛰어난 인물들을 배출하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나라의 지형과 관련된 또 다른 독특한 특징을 아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오스트리아에는 해안이 없지만 바다의 힘은 없지만 오스트리아인들은 폭포와 강, 그리고 매혹적이고 거대한 알프스에서 쏟아지는 엄청난 양의 물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오스트리아에는 콜브레인 댐과 같은 대규모 수력 발전댐이 있는데 콜브레인 댐은 미국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댐으로 알프스 전체 전력의 약 60%를 생산합니다. 이러한 현상의 상당 부분은 세계에서 가장 산악지대인 나라 중 하나라는 사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북부는 평탄하지만 나머지 지역은 거의 산악지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름다운 오스트리아 알프스 산맥이 국토의 62%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토의 3분의 2 이상이 해발 500m 이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모든 산 중 3,790km가 넘는 그로스글로크너 산은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가장 좋은 점은 정상에 거의 다다를 수 있는 아름다운 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산도로는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높은 포장도로로 알프스의 탁 트인 전망을 선사합니다. 운이 조금만 따른다면 이 높이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얼음 동굴로 알려진 곳의 입구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베르펜 마을에 위치한 이 동굴은 무려 42km에 달합니다. 1879년에 발견된 아이스 리젠 벨트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얼음 동굴로 여겨지며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곳을 지옥으로 가는 관문으로 여겼습니다. 영상 시작 부분을 제대로 들으셨다면 이 동굴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스타그램 댓글을 받은 곳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곳은 아이스 리젠 벨트가 아니라 가장 유명한 소셜 네트워크 중 하나에서 사진과 좋아요 수 1위를 차지한 할슈타트 마을입니다. 참고로 좋아요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장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되고 매주 이렇게 흥미로운 영상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감사합니다. 할슈타트는 오스트리아 할슈타터 호숫가에 위치한 매력적인 마을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사진 찍기 좋은 곳 중 하나로 전 세계의 이목을 사로잡았습니다. 파스텔톤의 집들, 자갈길, 그리고 잔잔한 호수에 비친 장엄한 삼봉우리들을 자랑하는 할슈타트는 몇 주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올린 곳입니다.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이 그림 같은 마을은 엄청난 인파로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으며 성수기에는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관광객들이 마을 주민들을 존중할 수 있도록 셀카 금지 펜스를 설치하고 다양한 법률을 시행해야 했습니다. 이는 오스트리아의 이 작고 아름다운 지역에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토록 많은 관광객과 사진이 쏟아지는 이유를 알고 싶으시다면 바로 할슈타트의 놀라운 아름다움 때문입니다. 할슈타트의 아름다운 자연은 소셜미디어 계정에 완벽한 장면을 담아내고자 하는 열렬한 여행객들뿐만 아니라 인기 디즈니 영화 겨울왕국의 제작진에게도 영감을 주었습니다. 할슈타트의 풍경은 영화 속 목가적인 아렌델 왕국의 모델이 되었다고 전해져 많은 부모와 자녀 그리고 호기심 많은 관광객들에게 인기 여행지가 되었습니다. 할슈타트에서 촬영된 사진들 중 일부는 소셜미디어에서 전례 없는 인기를 얻으며 수백만 개의 좋아요를 받았고 오스트리아 알프스에 숨겨진 보석과 같은 이 마을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마을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에 대한 가장 당혹스러운 호기심은 아마도 그 나라의 경이로움이나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전승되고 있다고 믿어지는 가장 놀라운 전통 중 하나에 있을 것입니다. 바로 여자와 남자 그리고 사과와 관련된 호기심입니다. 이 조합은 아담과 이브 이야기를 쉽게 떠올리게 하는데 이 성경 이야기와는 큰 관련이 없지만 이 우화와 몇 가지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과를 한 입 베어 물면 친밀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전통은 오늘날에도 오스트리아 시골의 일부 마을에서 여전히 행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관습은 언뜻 보기에는 이상해 보일지 모르지만 여성들이 남성에게 구애하거나 호감을 표시하도록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여러 명의 여성이 겨드랑이에 사과 조각을 끼고 남성들 앞에서 춤을 춰야 합니다. 여성들은 방 안의 남성들을 살피는 시찰 과정을 거친 후 마침내 구원자를 선택하고 땀에 젖은 사과 조각을 그에게 바칩니다. 이 행동은 상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가 여자의 감정과 욕구에 화답한다면 그 사과를 받아들여 먹거나 적어도 한 입 베어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는 상호 이익을 의미하며 두 사람 사이의 일종의 합의를 상징하는데 때로는 침대에서 결혼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아름다운 오스트리아에서 젊은이든 노년이든 많은 결혼이 이 땀투성이 사과 때문에 시작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이 기회를 빌려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이 전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아하는 여성이나 남성이 몇 분 동안 겨드랑이에 사과를 끼고 있더라도 그 사과를 한 입 베어 물고 싶으신가요? 영상을 잠시 멈추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 채널을 돕고 문도 언센소레드에 참여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매주 여러분의 이야기를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과가 있든 없든 보시다시피 오스트리아는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아름다운 산으로 둘러싸인 이 나라에는 경이롭고 신기한 것들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오스트리아를 특별하게 만드는 또 다른 점은 오스트리아의 가장 큰 자랑거리라고 할 수 있는 자연 환경을 소중히 여기고 가꾸는 것입니다. 오스트리아는 원자력 발전소가 없다는 점 외에도 재생에너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국가 중 하나로 수력, 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 등의 자원을 활용하여 자국과 다른 나라의 전력을 공급합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오스트리아의 또 다른 놀라운 보석을 발견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스트리아에는 유럽에서 가장 높고 인상적인 폭포이자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폭포 중 하나가 있습니다. 크리멜케이리멜이라고 불리는 이 폭포는 하이타우에른 국립공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총 높이 380m, 이 폭포는 3단계로 나뉘어 떨어집니다. 오스트리아 알프스의 아름다운 알프스 풍경에 둘러싸인 이곳은 자연과 하이킹 애호가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를 최대한 경험하고 싶은 관광객들에게도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 중 하나입니다.
오스트리아는 가장 높은 폭포 외에도 유럽에서 가장 큰 지하 호수인 그르위너, 제 기루너시를 자랑합니다. 슈타이어마르크 주에 위치한 이 호수는 유럽 대륙에서 가장 큰 지하 호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봄이 되면 산에 눈이 녹으면서 호수의 수위와 유량이 증가하여 이 장관을 감상하는 모든 사람을 말문이 막히게 하는 놀라운 광경을 만들어냅니다. 보시다시피 오스트리아는 유럽에서 가장 놀랍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오스트리아는 커피 문화로도 유명한데 오스트리아 국민들은 세계에서 1인당 커피 소비량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커피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초콜릿 장인들의 명성을 자랑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오스트리아를 방문한다면 수도인 비엔나에서 시작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비엔나 초콜릿 박물관도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초콜릿 박물관, 초코라덴무슴 위엔이라고 합니다. 이 박물관은 초콜릿의 역사를 배우고 초콜릿 제조 과정을 직접 시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즐거운 경험을 선사하며 더 나아가 직접 맛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초콜릿 박물관 외에도 비엔나에서 또 다른 놀라운 명소는 바로 수의 집, House of Numbers입니다. 이 집은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좁고 세계에서도 가장 좁은 집 중 하나입니다. 비엔나 1구에 위치한 이 집은 가장 좁은 곳의 너비가 1m에 불과합니다.